청주 가경 아이파크 5단지 포스팅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역시 조정지역 이후 키 맞추기 차익이 가능한 첫 민간 분양 아파트다운 인기이다. 오늘은 가경 아이파크 5차 관련한 후속 포스팅이다. 원래 계획은 전편과 함께 작성하려 했는데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렇게 따로 준비하게 되었다. 이름하여 가경 아이파크 5차, 뭐가 좋고 뭐가 나쁠까? 장단점 분석기이다. 홍골지구, 본 계획지구명인 서부지구 대신 많은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후부터는 홍골지구로 통일하겠다. 가경 아이파크 5차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먼저 5차가 가지는 장점이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이미 붙은 주변 아파트 프리미엄의 가격적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에 분양가는 3억 초반대를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듯 보이는데 아마도 구평 한 3억 2천만 전후가 되지 않을까? 기존 거래되고 있는 아이파크 1, 2, 3, 4차가 평균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을 붙은 것을 확인했으니 이건 무조건 들어가봐야 하는 게임이다. 물론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정지역 내 당첨 자격과 자금 사정을 충족하는 선에서 말이다. 가경 아이파크 5차가 건설될 가경 서부지구는 이번 도시개발계획지구 대단지의 서쪽 끝 남단에 위치한다. 기존 개발지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남쪽 끝자락에 위치할 경우 남동, 남서로 조합되는 아파트의 경우 영구 조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나 가경 아이파크 5차의 고층 남서 조망동은 야간 조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석곡 분기점 램프 구간 조망이 근접하게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물론 서울 한남이나 반포에 그것을 생각하면 안되겠지만, 그리고 작지만 앞에 작은 방죽도 하나 보인다. 과거 임대아파트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가경 아이파크 4차가 200세대밖에 안되는 초소형 단지임에도 불구 이 영구 조망이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전례가 있다. 물론 분양도 좋은 실적으로 마무리했고 말이다. 이처럼 조망에 상당히 집착하는 한국인의 정서상 영구 조망은 1, 2, 3차가 군집하고 있는 기존 단지보다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영구 조망도 가경 아이파크 5차 모두에 해당한 온전한 것은 아니다. 이는 단점에서 함께 밝히도록 하겠다. 이 장점들에 비해 5차는 치명적인 단점이 많이 있다. 바로 입지 조건에 대해서다. 말 그대로 외곽도로와 연결되는 석곡분기점 로터리와 마주하고 있어 1차로 가경동 메인 상업지구 상권인 강서 터미널 상권과는 도저히 도보로 갈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2차로 가로수마을 상권, 그것보다 부족해도 생활 인프라를 해결할 수 있는 3차 홍콜프라자 상권과도 꽤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아파트가 기존의 홍골지구 아이파크처럼 1억에서 2억 프리미엄이 붙게 될 경우 정말 최악의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로 기록에 남지 않을까 사료된다. 혹자들은 세종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가경 아이파크 5차가 입지에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사실일까? 기존에 나와있는 조감도를 기준으로 한번 들여다보겠다. 위는 공개된 가경 아이파크 5차의 조감도이다. 조감도에서 보시다시피 1번 동쪽 다리 출구는 확실하게 조감도에 나와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부출입구일지 주출입구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출구가 더 있다면 근린 주거지역과 연결되는 2번 혹은 대로와 맞물리는 3번 쪽에 출입구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예측이 된다. 이것이 정말 기존의 가경 자이나 아이파크에 비해 세종 접근성에 대해 유의미한 입지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 확실하게 드러난 가경 아이파크 5차의 우측 다리 출입구와 다른 아파트들의 출입구 거리를 비교해보도록 하자. 위 그림을 참조하면 가경 자이로부터는 400m, 아이파크 3차 단지에서는 650m, 아이파크 2단지에서는 850m이다. 가장 멀리 있는 1단지를 1km로 잡았을 때 차량으로 이동 시 아무리 길어봐야 2분 정도면 이동하는 거리이다. 심지어 가경 자이는 그냥 몇 초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런 것을 두고 30분 이상 소요되는 세종시까지의 거리에 크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석곡 로터리와 가까워질수록 가경동의 중심 상권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최근 현상이 홍골지구 쪽에서 재미를 봐서인지 기존 석곡교차로를 기점으로 건너편인 석곡동 용지까지도 도시개발 계획에 포함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대략 5,000세대 규모 완전히 새로운 단지로 청주시 인구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대규모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다. 5,000세대면은 지금 현재 테크노폴리스에 올라가고 있는 분양을 마친 테크노지엘 프로지오까지 포함해서 5,000세대가 안됩니다. 자, 그리고 거대 동남지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만약 이 대단지가 들어올 경우 가경 아이파크 5차는 최고 장점으로 갖게 되는 영구조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하자. 조감도를 토대로 가경 서부지구에 들어올 아파트 동을 가경 아이파크 3차의 건물 형태를 빌어서 예측해보았다. 아마 이와 같은 크기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석곡동 대규모 아파트 공급계획을 올해내 도로 꺾이는 면까지 대입시켜 확장해보았다. 만약 석곡동의 도시개발 계획대로 대규모 단지가 공급될 경우 가경 아이파크 5차의 남동조망은 전방 도로를 건너는 지점에서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맡기게 된다. 따라서 고층에서 바라보는 뻥 뚫린 녹지와 램프 구간 등의 조망은 일부 로열 세대, 그러니까 남서 조망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수가 될 수 있다. 만약 투자의 목적으로 향후 주택 청약이 아닌 매입하실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이와 같은 도시개발 계획을 고려해서 투자하기를 추천드린다. 가경 아이파크 5차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근처에 위치한 송전탑 이슈이다. 과연 이게 주거가치를 떨어뜨릴 정도로 위험한 것이냐? 이 송전탑 문제는 그간 하도 말이 많아 아예 한전 측에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예 하단에 기사 링크로 첨부를 할 테니까 확인하길 바란다.
결론만 요약하면 한국전력 측은 이 송전탑 암 발병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보면 알겠지만 세계적으로 송전탑 자기장과 관련하여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한 사례가 없고 암 발병률에 대해서 적어놨을 뿐 인체에 1%라도 유해한가 혹은 100% 무해한가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사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표하게 된 것이 과거 밀양 송전탑 근처의 암 환자 발생과 연관지어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암 발병률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암 이외의 다른 질병과 관련해서 언급이 없다는 것 또한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밀양 송전탑 관련 보도가 아닌 다른 자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래저래 조사해본 바 가장 신빙성 있는 설명은 전자기파는 자석의 자기전과 비슷하여서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그 효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한다. 여기서 그 반경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100m 반경 내인데 이 거리를 벗어나면 송전탑의 전자파는 집안의 냉장고, 전자레인지 수준으로 그 영향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지도에 가경 서부지구 조감도를 참조하여 가경 아이파크 5차를 잡아놓고 송전탑 위치에서 100m 반경을 표시해보았다. 그것은 아래와 같다. 가경 아이파크 5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송전탑은 2개로 석곡 로터리 남단에 위치한 것 하나, 그리고 로터리 북서쪽에 위치한 것이 하나 있다. 여기에서 100m 반경선을 넣어보면 위와 같다. 2개의 송전탑 모두 단지 앞의 도로까지는 도달하나 단지 내부까지는 들어가지 못함을 확인할 수가 있다. 더군다나 콘크리트 벽 안에서 생활한다면 생활에 크게 유해할 정도의 전자파가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헌데 늘 그렇듯 중요한 것은 객관성 있는 사실이 아니다. 송전탑 주변에서 거주하면 해롭다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이 우리나라에는 깊이 뻗쳐있어 실거주로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통념상 다수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 수가 있다. 절대적이지 않은 아파트 가격은 시장 매수자의 생각에 따라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후 시장 가격이 형성될 때 이런 통념이 가진 다수에 의해 아파트 가치가 다소 저평가될 수 있음은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장이나 유해물질 배출 시설물 같은 게 들어와 있을 경우 아무리 배출 규정을 지키고 유해하지 않다고 해도 주변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한국전력 측에서는 자신들이 증명한 100m 반경 내는 무해함이라는 자료를 놓고 차후 송전탑 이설을 회피할 명분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IARC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이 전자파가 소아암, 백혈병 발생과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놓았기 때문에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럽고 찝찝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로 남아있다. 만약 청약으로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등기된 물건을 매입할 때 송전탑에서 조금이라도 먼 동호수 물건을 매입하는 것도 가격을 방어하는 좋은 방법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성인 암 발병과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가 있으나 소아암, 백혈병에 대해서만큼은 IARC 국제암연구센터는 연관성이 있음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과거 밀양 송전탑 때 형광등을 통한 유해성 실험 의견은 시민단체나 한겨레 신문 등 소수의 의견을 대변한 곳에서 제시한 의견이기 때문에 딱히 신빙성이 생기지는 않는다. 100m 바깥으로 벗어나면 전자기장의 효력은 급속히 떨어진다고 한다. 다만 완전히 무해하다라는 발표는 어디에도 없다. 과거 테크노폴리스의 우미린을 비롯한 아파트들이 근처 송전탑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 당시 직선거리가 700m였던 것에 비하면 100m는 너무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송전탑에 대한 사회적 통념 때문에 시장가격 형성에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석곡동의 대규모 공급계획이다. 만약 최단기간 등기 후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존 형성된 프리미엄은 지켜줄 수 있겠지만 10년, 20년 장기간의 거주계획을 고려하면서 들어갈 사람이라면 이어지는 석곡동 공급계획이나 청준의 다른 분양 일정까지도 참고해서 정말 살기 좋고 자신에게 필요한 곳에 청약 자격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물론 다자녀 특공 자격이나 높은 가점을 갖고 계셔가지고 한 발의 총알을 써야 하는 분들의 이야기에 해당한다. 그냥 한번 도전해보는 거라면 낙방 가능성 매우 농후하니 막 넣어보는 것도 무관하겠다. 결론, 키 맞추기 차익 실현이 가능한 곳이라면 청약은 언제나 옳다. 실거주 예정이라면 불편함은 확실히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격되는 사람들은 단꿈이라도 꿔볼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도전해보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한 발의 총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도전하는 거라면 말입니다. 한 발의 총알이면 조금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조정지역이 해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등기 칠 때까지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자금 사정을 고려를 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청약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스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